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됐다는 뉴스 때문에 다른 많은 뉴스들이 묻혀버렸는데요. 그 중엔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AT&T에서 손을 뗐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AT&T 경영진을 흔들어놨던 헤지펀드인데요. 혹시 엘리엇이 어떤 펀드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엘리엇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엘리엇의 창업자이자 대표이고 이름은 펄 싱어입니다. 엘리엇이 썩은 고기를 먹는 대머리 독수리 버처 펀드라며 악명이 높아졌던 계기가 바로 아르헨티나를 국가부도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는데요. 일개 헤지펀드 하나가 국가 하나를, 그것도 과거엔 5대 부자 나라로 손꼽히던 아르헨티나를 쓰러뜨리고 군함까지 압류하였으니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엘리엇에게 패배를 안겨준 기업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의 삼성과 현대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경영에 개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며 별 이득도 보지 못하고 빠져나왔고, 현대에겐 뼈아픈 패배를 맛보며 큰 손실을 입고 나온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명 높은 펀드가 작년 3분기 AT&T 일반주를 3.2 빌리언 달러 어치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임을 밝히며 경영 일선에 나섰을 때 모두가 긴장을 했었는데요. 그럴 만한 게 이사회에서 두 자리나 꿰차며 공격적으로 경영에 간섭을 하였고, 디렉티비와 멕시코 사업을 매각하라고 밀어붙였으며 직원을 무려 4만 2천 명이나 해고하길 원했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사주 매입 또한 밀어붙였습니다. 이런 자신들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른 주주들과 이사진들에게 이 계획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AT&T 주가는 $60까지 갈 수 있다며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작년 9월 대주주임을 밝히며 AT&T 이사회에 보낸 공문인데요. 보시다시피 커먼 스탁, 일반주로 AT&T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것을 밝힌 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고, 그 힘으로 이사회 이사진도 교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경영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갑작스러운 큰손의 등장에 당시 경영진은 당황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3년 계획을 세우고 휴전을 하였는데요. 협상 내용을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타임워너 인수로 발생한 어마어마한 부채를 3년 안에 모두 청산하겠다 밝힌 것이 매우 반가운 내용이었는데요. 한편으론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당시 CEO였던 랜델 스티븐슨 체제를 적어도 2020년까지는 유지하겠다는 점, 그리고 엘리엇이 요구하던 디렉티비아 멕시코 사업 매각은 하지 않겠다는 점, 그리고 2022년까지 주당 순이익 EPS를 4불 50대에서 4불 80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점, 그리고 연매출 성장률을 1에서 2%로 유지하겠다는 점, 그리고 2020년까지 EBITDA 마진을 35%까지 늘리겠다는 점, 그리고 더 이상 돈 들어가는 인수합병은 하지 않으며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 그 현금은 배당금을 늘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주주 친화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주주들에게 보냈던 3년 협상 내용에 대한 공문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들여 협상을 했더니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복병이 등장하는데요. 네,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 사업 계획을 모두 하향 조절하며 수정하였고요. 그리고 CEO 랜델 스티븐스는 협상했던 내용과 달리 2020년이 반밖에 안 지났는데 교체되었고, CFO 존 스티븐스 또한 내년 3월을 마지막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회사를 뒤집어 놨는데 정작 엘리엇은 1년 만에 마지막 500만 주를 지난 3분기에 다 정리하면서 AT&T에서 발을 뺐습니다. 13F 공시자료로 확인을 하였고요. 놀라웠던 점이 예상 평단가가 38불이 넘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작년 3분기에 갑자기 매수한 게 아니라 AT&T 주식이 40불을 찍던 꽤나 예전부터 매수를 해왔었다는 소리인데요. 그래도 3.2 빌리언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해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8,300만 주가 넘게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1년 만에 그 많은 물량을 처분하고 빠지다니 참. 그래도 여전히 AT&T 주식이 오를 거라 생각하는지 콜옵션을 300만 계약이나 매수를 했네요. 대주주임을 밝힌 작년 3분기 때
주가가 33불대였는데 60달러까지 갈 거라며 외쳐서 주가를 39불대까지 끌어올렸으니 이때 본전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머진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그 후에도 반등을 못하니 그냥 손절 처리하고 빠져나간 듯 하네요. 그 난리를 치더만 돈도 못 벌었겠네요. 그럼 엘리엇이 떠난 AT&T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큰 손이 빠져나갔다는 건 그만큼 그 회사 주식이 별 매력이 없다는 소리니 주가에 좋은 영향은 없겠죠. 그리고 2차 코로나 지원금이 결국 합의가 안 되었으니 대목인 4분기 연말정산은 정부의 기대 말고 회사가 알아서 잘해야 하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요즘 피부로 느끼는 전화기의 유통 물량이 예상외로 엄청나단 겁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신형 아이폰 12 주문량이 예상보다 많아서 긴급회의도 하였고요. 또 이렇게 예상보다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저희 회사 오더 물량의 운반을 책임지고 있는 UPS는 트럭이 모자란 사건까지 있어서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네요. 아마 추수감사절 후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 세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추세가 크리스마스 때에도 이어진다면 매우 좋은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테슬라 뉴스에 묻혔던 엘리엇의 AT&T 손절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AT&T 주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